네, 안녕하세요. 20년 경력의 시니어 투자 전략가입니다. 오늘 분석 시작하기 전에 늘 그렇듯 중요한 말씀 먼저 드릴게요. 이 내용은 투자를 권유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지금 전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은요,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특히 항암제 분야에서 ADC, 그러니까 항체 약물 접합체라는 이 신기술을 먼저 차지하기 위한 골드러시가 한창이죠. 수십조 원짜리 인수합병이 뻥뻥 터지고 글로벌 빅파마들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기술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전쟁의 한 가운데에서 삼성, 그리고 미국의 바이오헤이븐, 독일의 베링거 인겔하임 같은 이 거물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한국의 한 바이오텍을 딱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상장도 안 했는데 벌써 3조 원짜리 기술 계약을 따낸 회사, 바로 에임드바이오입니다. 오늘 대체 이 회사가 뭘 가졌길래 이 거물들의 선택을 받았는지 그 본질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이죠. 지금 빅파마들은요, 차세대 먹거리를 찾지 못하면 그대로 죽는다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절박한 레이더에 왜 하필 한국의 에임드바이오가 걸려들었을까요? 세상에 수많은 ADC 개발사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점이 이 회사를 거래할 만한 가치가 있는 파트너로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그들만이 가진 다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왜 에임드바이오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지도입니다. 첫째, 왜 지금 에임드바이오를 봐야 하는지 큰 그림부터 짚어볼 거고요. 둘째, 이 ADC 골드러시라는 전쟁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 스케일을 실감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셋째, 가장 중요하죠. 에임드바이오의 진짜 경쟁력, 그들의 알파는 과연 무엇인지 그 비밀 병기를 한번 해부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리스크와 기회를 아주 냉정하게 저울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가보시죠.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왜 에임드바이오고 또 왜 지금인가? 저는요, 어떤 기업을 볼 때 그 회사 자체보다 그 회사를 둘러싼 거대한 파도, 즉 매크로 환경을 먼저 봅니다. 이게 제 20년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이거든요. 이 선수가 뛰고 있는 운동장 전체의 판을 알아야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하니까요.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특허 절벽, 지금 빅파마들 발등에 떨어진 가장 큰 불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그동안 회사를 먹여 살리던 블록버스터 약들의 특허가 줄줄이 끝난다는 거죠. 특허가 만료되면 복제약이 쏟아져 나오고 매출은 그야말로 수직 낙하합니다. 2030년까지 수백조 원의 매출이 공중분해될 위기인 거예요. 내구 연구개발만으로는 이 구멍을 도저히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방법은 딱 하나죠. 밖에서 사오는 겁니다. 수십조 원의 현금을 들고 기술력 있는 바이오텍들을 사냥하는 쇼핑에 나선 거죠.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절박한 인수합병 전쟁에 막이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가장 뜨거운 무기가 바로 이 ADC, 항체 약물 접합체라는 기술입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이 ADC라는 건요, 거의 모든 빅파마가 미래를 걸고 확보하려는 게임 체인저나 다름없습니다. 기존 항암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 기술로 평가받으면서 이 기술을 가진 회사의 몸값은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죠. 에임드바이오의 이야기는 바로 이 거대한 흐름의 한가운데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 ADC 골드러시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 열기를 직접 한번 느껴보시죠.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수십조 원이 오가는 군비 경쟁에 가까워요. 이 차트 한번 보시죠. 글로벌 ADC 시장 전망인데요. 2025년에 약 23조 원 규모의 시장이 불과 7년 뒤인 2032년에는 80조 원에 육박할 걸로 보입니다. 7년 만에 3.5배.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는 시장은 정말 흔치 않죠. 이 숫자를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빅파마들 입장에선 이건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전망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죠. 2023년 화이자가 ADC 선두주자 시젠을 무려 58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딜이었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에브비, 존슨앤존슨 등이 계속해서 조단위 인수합병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빅파마들이 ADC 기술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시장이 이 기술에 얼마짜리 가격표를 붙이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좋습니다. 이제 시장의 거대한 파도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가 진짜 본론이죠.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왜 글로벌 거물들이 에임드바이오에 손을 내밀었을까? 도대체 그들의 어떤 알파, 즉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이 그들을 매료시켰는지 그 비밀 병기를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에임드바이오의 경쟁력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회사의 혈통부터 봐야 합니다. 2018년 삼성서울병원에서 분사해서 만들어진 회사죠. 태생부터가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 기반의 연구 데이터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시작했고 이후 삼성생명과학펀드의 투자,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공동개발로 이어졌죠. 이 삼성이라는 이름이 주는 신뢰도, 이건 국내외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후광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기술력과 안정성에 대한 강력한 보증수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결과물이 바로 이 파이프라인입니다. 파트너들의 이름만 봐도 대단하죠. 미국의 바이오헤이븐, 독일의 베링어 인게라임, 국내 SK플라즈마,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이름값만 봐도 이 회사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갑니다. 단순히 하나의 약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타겟의 ADC 신약과 핵심 부품인 페이로드까지 개발하면서 아주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계속 ADC 하는데 이게 뭔지 짚고 넘어가죠. 제 20년 경험상 어려운 기술은 일상적인 비유가 최고입니다. ADC는 GPS 유도 스마트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먼저 항체라는 GPS가 수많은 정상세포들 사이에서 암세포만 콕 집어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딱 달라붙어서 강력탄 폭탄, 즉 약물, 페일로드를 터뜨려서 암세포만 파괴하는 거죠. 핵심은 뭘까요? GPS가 정확하니까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골라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하는 거죠. 이게 바로 ADC 기술의 혁신성입니다. 그럼 에임드바이오의 ADC는 뭐가 다를까요? 바로 이 PADCTN 플랫폼 기술에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더 뛰어난 암살자를 훈련시키는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기존 방식이 실험실에서 만든 가짜 암세포, 그러니까 훈련용 인형을 상대로 연습하는 거였다면 에임드바이오는 삼성서울병원에서 확보한 실제 환자의 암세포로 훈련을 시킵니다. 실전 경험이 풍부한 암세포를 상대로 GPS 역할을 할 항체를 개발하는 거죠. 당연히 누가 더 암세포를 잘 찾아낼까요? 실전 훈련에 거친 항체가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한 암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차별점, 이 실전 경험이라는 게 글로벌 빅파마들이 군침을 흘리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술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바로 이 숫자로 증명됩니다. 3조 원, 누적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 계약 총액이죠. 아직 임상 초기 단계의 파이프라인들로 이 정도 규모의 계약을 이끌어냈다는 건 이들의 플랫폼 기술 가치를 글로벌 시장이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계약서에 찍힌 돈으로 증명된 가치라는 거죠. 그 3조 원이라는 숫자를 좀 더 뜯어볼까요? 미국의 바이오헤이븐, SK플라즈마와 각각 계약을 맺었고 결정적으로 글로벌 빅파마인 독일의 베링거 인게라임과 무려 1조 4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페이로드 공동개발까지 파트너들의 면면과 계약 규모가 에임드바이오의 기술력이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실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에임드바이오가 가진 엄청난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삼상 혈통, 독보적인 플랫폼 기술, 3조 원의 딜. 정말 화려하죠? 하지만 제 20년 투자 경험에 비추어 보면 장밋빛 전망만 보고 투자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잠재력 뒤에 숨은 리스크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가? 잠재력과 리스크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테이블을 보면서 본격적인 논쟁을 시작해보죠. 이게 전략가로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2025년 11월 상장 전 삼성증권이 평가한 기업 가치는 약 7천억 원 수준이었어요. 미래 이익을 할인한 비교적 보수적인 계산법이죠. 그런데 불과 한 달 뒤 상장 직후 신한투자증권 리포트에서는 시가총액이 무려 3조 원에 육박합니다. 한 달 만에 가치가 4배, 5배나 뛴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투자자들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3조 원이라는 가치가 과연 합리적인가? 아니면 베링거 인게라임 딜 하나에 시장이 너무 흥분해서 5년, 10년 뒤의 성공을 너무 일찍, 너무 비싸게 끌어와 반영한 거품은 아닌가? 이게 이 종목 투자의 핵심 딜레마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바로 이 오버행입니다. 주주 구성을 보세요. 최대 주주 지분은 안정적이지만 벤처 캐피탈, VC 같은 초기 투자자들 지분이 무려 55%가 넘습니다. 이들은 상장 후 차익 실현이 목표죠. 이들의 물량은 락업, 즉 보호의 수가 걸려 있는데 이게 풀리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상장 2개월 뒤에 16.5%, 1년 뒤에 18.4%의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날짜들은 달력에 반드시 표시해둬야 합니다. 언제든 시장에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잠재적 폭탄이니까요. 자, 지금까지의 논의를 황소와 곰, 즉 긍정론과 신중론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긍정론자들은 명확해요. 3조 원 빅딜로 기술력은 증명됐고 삼성이라는 뒷배와 PADC 테크놀로지라는 독보적인 기술, 그리고 탄탄한 재무 상태를 보라는 거죠. 반면에 신중론자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모든 파이프라인이 아직 임상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신약 개발의 진짜 허들인 임상 2상, 3상 결과는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앞서 말한 오버행 리스크도 크고 현재 주가는 미래의 성공을 너무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이 양쪽의 주장을 모두 이해해야만 균형 잡힌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고려한 저의 잃지 않는 투자 전략, 웰스팅킹은 이렇습니다. 첫째, 리스크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기업은 아직 초기 단계 바이오텍이에요. 동물 실험 성공이 인간 임상 성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죠. 둘째, 핵심 마일스톤을 주시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를 파이프라인은 바이오헤이븐과 함께하는 AMB302입니다. 이 약의 임상 델타가 플랫폼의 가치를 처음으로 증명하는 시금석이 될 거예요. 셋째, 오버행에 대비해야 합니다. 락업 해제 시점을 전후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의 진짜 가치는 AMB302 하나가 성공하냐 마냐가 아닙니다. 바로 그 PADC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즉 플랫폼 그 자체에 있는 거죠. 제 20년 투자 경험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가장 큰 수익은 종종 가장 큰 질문과 함께 온다. 에임드바이오가 바로 그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회사는 우리에게 과연 한국에서도 글로벌 수준의 플랫폼 바이오텍이 탄생할 수 있는가라는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의 불확실성도 감수해야 하는 거죠.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글로벌 거인들이 수조 원을 베팅하고 있는 이 게임에서 에임드바이오의 초기 단계 리스크는 과연 혁명적인 보상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치열한 게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음 분석을 원하시는 종목이 있다면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